안녕하십니까. 이번 W 챌린지 결과 발표를 맡은 사회복지함께론팀의 이태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W 챌린지 덕분에 저희 팀이 새로이 경험한 것들과 그 결과에 대해 여러분들께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팀 소개부터 느낀 점까지 총 6가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번 결과 발표에서는 현장 학습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명은 사회복지함께론인데요. 팀명을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학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사회복지의 현장에 대해 잘 모르는 후배들과 이제는 취업을 앞둔 고학번 선배들이 각자의 동기로 궁금한 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동기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공동체라서 함께 초점을 두어 사회복지함께론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원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팀장인 20학번 서은준하고부터 이사학번까지 다양한 학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번이 모여서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기 어려워 보이는 저희의 참여 동기와 목적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선후배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을 탐방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취업 기회를 넓힌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로 다른 동기를 가졌지만 사회복지 전문가가 된다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새내기는 선배의 사회복지 현장 경험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을 탐방하며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체득하고, 이를 통해 후배들은 선배들의 경험을 자신 것으로 내재화하고 현장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선배는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사회복지 현장 탐방과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화하고 준비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기관과 그 이유입니다. 먼저 굿네이버스를 선정한 이유는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예방, 긴급구호, 보건 및 소득 증대 프로젝트 등에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와 같은 혁신적 모델을 직접 접하여 다른 NGO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복지사업 운영 방식과 국제개발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접근에 개방적인 기관인 점, 사회복지학부 국제개발 NGO 멘토 선생님 중 한 분께서 굿네이버스 현직자이셔서 인터뷰 요청이 쉬웠고, 현직자 사전 인터뷰를 통해 멘토링 및 탐방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이태섭 팀원이 실습하며 경험했던 특색 있던 기관을 후배들에게도 경험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각각 스마트 복지와 ESG를 주력으로 하는 두 기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새내기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도 호기심을 갖게 되어 두 기관을 견학해보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고, 양 기관의 복지사업을 비교해보며 복지사업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두 기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도 선정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관을 선정하고 다같이 모여 여행의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일정입니다. 학습 여행 전 스터디는 NGO와 ESG 복지 사업에 대해 갖게 될 질문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4차례 진행되었습니다. 1회차 때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 서로의 목적과 동기가 정확히 어떠한지 알기 위해 사회복지함께론 팀의 마일스톤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눴고, 학습 여행 전체 과정의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2회차 때에는 저희가 방문하게 될 기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각자 ESG, NGO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하였습니다. 3회차 때에는 2회차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4회차 때에는 여정을 떠나기 전 굿네이버스 현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모아 학습 여행의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본격적인 학습 여행 1일차에는 굿네이버스 본부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로 다같이 이동하였고, 서울에서 일정을 마무리한 후 2일차에 원주로 출발해서 밥상 공동체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견학을 진행하고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여정이 끝난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영상 제작을 위해 사후 모임을 4회 가졌습니다. 먼저 1회차에는
합숙 여행 때의 자료들을 공유하였고 2회차 때에는 아이디어를 모아 브이로그와 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작한 릴스와 영상은 학우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학과 유튜브와 인스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3회차 때에는 서로 분담하여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서로의 내용을 피드백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고 4회차에는 결과 보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홍보용 브이로그 릴스의 썸네일입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탐방기관으로 저희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원여정팀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회원여정팀은 결혼아동 지원을 통해 후원자들과 아동의 여정을 함께하며 연차보고 콘텐츠 기획, 사업 진행도 보고, 소식지 및 연차보고서 발간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저희의 주된 인터뷰 내용은 굿네이버스에 대한 현직자분의 견해였습니다. 먼저 근무 계기는 굿네이버스에서의 대외활동 경험이 근무를 희망하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굿네이버스가 대학 진학 프로젝트가 많아서 관련 대외활동들이 당시 직원분들과 접촉하며 관심을 키울 수 있게 되는 큰 기회였다고 합니다. 취업 과정에 관하여는 먼저 굿네이버스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는 모금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현직자분은 대학 시절에 굿네이버스 대외활동을 많이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습을 거쳐 계약직으로 일한 경험도 있고 특히 모금 캠페인 관련 실습 경험이 많았던 게 큰 도움이 됐고 휴학 중에는 굿네이버스에서 계약직으로도 근무하며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취업으로 이어진 것 같다 하셨습니다. 업무 강도는 후원자 수에 따라 담당해야 할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이 본부인 단체라서 각국의 굿네이버스 지사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고 책임감도 필요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강점 및 장단점으로는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반지 후원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굿네이버스 반지 후원 사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강점이 되는 사업이라 하셨습니다. 또 사내복지도 좋은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세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 4.5일제 근무제로 금요일 1시 퇴근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 육아휴직과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육아나 자기계발 부담이 적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굿네이버스의 인재상으로는 모금 관련 지식이 필수이고 채용 과정에서 모금 관련 PT 면접이 있을 수 있으니 정보 검색이 필수이고 직접 후원자가 되어 모금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국제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해외봉사 활동 등 국제활동도 많이 해보는 걸 추천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관련 경험과 봉사활동이라 하셨습니다. 임직원들의 전공은 대부분 사회복지 전공자이지만 예체능 계열 출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NGO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로는 첫째, 학점 관리 적당히 하면서 관련 활동 경험을 많이 쌓는 것, 둘째, 어학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 세 번째, 타깃관들도 분석하여 차별점을 내 스타일로 설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관심 있는 기관에 자주 방문하거나 대외활동에 참여하여 해당 기관의 눈도장 찍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먼저 밥상공동체의 주요 사업 중 마을관리소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시청 보조금 지원으로 자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복지맵은 지역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명단이 지도상에 표기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사는 마을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복지 사업으로는 1인 가구 노인 대상 스마트 인형 효돌이라는 인형을 통해 노인과 함께 소통하고 약물 복용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ICT 돌봄기기 보드미는 노인의 거주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연결된 사회복지기관에 자동 연락이 되는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는 ESG 실천 활동, 채식데이, 종이절감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직자분의 취업 과정에서 강조하신 건 봉사 동아리와 기관의 연계 활동 위주의 경험을 많이 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하셨고
복지관에서의 주요 업무는 사례관리, 스마트 복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분이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 자체가 봉사활동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굿네이버스 현직자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담당자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부서별 업무와 예산의 출처, 사업계획과 주 이용층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명릉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 법인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복지관이 위치해 있고 ESG 복지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건 오래 쓰기 운동, 공유 131 프로젝트로 쓰이지 않는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모아 인근 마트나 카페에 전달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집안에서 낭비되고 있는 텀블러나 에코백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해피 그린데이와 복지관 이용자 낙인 등 심리적 부담으로 복지관을 찾아오지 않는 주민분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온마을 쉼터, 밥상 공동체와 같이 마을관리소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들으며 ESG 복지 사업의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당시 ESG 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 자문을 얻기 위해 돌아다니며 성과 보고서를 제작 및 개발해 나갔고 현재는 보고서를 웹사이트 상에서 공개하고 각종 컨퍼런스 자리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기관과의 협업은 생협과 협력하여 공유 131 프로젝트 진행, ESG 복지 사업 홍보 및 후원사 모집을 위한 지역신문사, 2023 ESG 복지 경영 심포지엄, SK CNC ESG 실천 앱 행가래가 있는데 행가래는 ESG 활동을 앱에서 인증하여 포인트 적립된 포인트는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혹은 기부 활동에 사용하고 그 외 협동조합, 큰 단체, 공기업 등 다양한 조직과의 소통이 증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담당자님은 복지관 근무 희망자에게 하고 싶은 말로 사례를 많이 알수록 그에 맞는 대응 기술이 생긴다라는 말을 남기시며 사례를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점과 학우들에게 학습여행을 추천하는 말입니다. 느낀 점은 새내기 두 친구는 공동적으로 직접 기관에 방문함으로 인해 기관에 대해 경험한 것이 나아가 사회복지 현장에 흥미를 갖게 되어 스스로 사업을 구상해보거나 기관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W 챌린지를 추천하는 말은 팀원들 모두 입을 모아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는 사회복지학부 학우들에게 꼭 W 챌린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말로만 듣던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저희가 얻은 것처럼 W 챌린지는 사회복지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